이제 우리 고모 모셔와야지. 내일 내가 고모네 먼저 갈게. 오빠도 고모네로 올래? 너 왜 이래, 진짜? 니네 고모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장난 아니고? 아니, 고모님 멀쩡히 혼자 생활 잘하시는데 여기를 왜 데려와? 우리 신혼이야. 이제 막 결혼했다고. 어떻게 여기로 고모님을 모셔올 생각을 해? 분명히 약속했잖아. 결혼하고 이 집에서 고모랑 같이 살기로. 그러기로 하고 이 집에서 사는 거야. 오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난 그런 적 없어. 너 제정신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관대하고 봐주고 넘어갔대도 그렇지. 남자가 처가 식구랑 어떻게 같이 사니? 우리 엄마 알면 난리나. 안 그래도 내가 공동명의도 안 해주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나 불쌍하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마누라 고모까지 들어온다고 해봐.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고 하실 거야. 집 했으면 혼수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반반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오빠, 분명히 오빠가 약속한 거야.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핑계밖에 안 돼. 고모랑 같이 살기로 한 거는 팩트라고. 팩트 같은 소리 한다. 밖에 나가서 다 물어봐. 이런 상황을 어떤 남자가 이해하는지. 오빠 이러려고 어머니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리고 네 명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그렇게 안타까우셨으면 우리한테서 예단은 뭘 그렇게 많이 받아갔대? 그런 거 자존심 세우시는 분 치고는 너무 뻔뻔하던데.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은혜는 얼마 전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초스피드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 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혼이라 하기도 애매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친지들을 불러 결혼식을 치른 후에 헤어진 것이었기에 이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사실 37세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결혼하면 여자가 집에 더 묶이고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일하고 싶었고 시간을 혼자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기에 옆에 누군가가 없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의 그런 모습을 고모는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은혜야, 너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네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니?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나? 좀 더 있다 한다는 거지. 요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전에 결혼한 내 친구 세정이가 그러더라. 빨리 결혼하지 말래. 자기 후회한대. 그건 세정이 사정이지. 나는 아직 그럴 마음 없어. 고모 속 타는 거 볼래? 진짜 이럴 거야? 그녀의 고모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 씨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은혜 씨와 고모는 한나란 씨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은혜 씨가 중학생 때 고모네 가족이 다 함께 단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큰 사고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모부도 사촌도 은혜 씨의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고 은혜 씨와 고모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고모는 은혜 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먼저 간 사람들 목까지 잘 살자꾸나. 고모는 정말 은혜 씨 하나만 보고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녀를 친딸 이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은혜 씨와 동갑이었던 사고로 떠난 사촌이 생각나서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고모가 은혜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에 은혜 씨도 굳이 37세까지 결혼 안 하겠다고 정하지 말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해 몇 번의 소개팅을 하게 되었지만 소개팅 상대들은 은혜 씨가 꽤 있는 집 자식이라는 걸 알고 나와서인지 의사라면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는지 다른 직업이면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졌습니다.
집이나 차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은혜 씨라는 사람 자체와 마음이 맞고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한평생을 같이 살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녀의 뒷배경에만 관심이 있다면 너무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 자신이 얻을 것을 다 얻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은혜 씨는 몇 번의 소개팅 후에 친구의 연락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고모는 은혜 씨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원래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기 직전이었지만 아버지의 회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모는 다른 분과 공동대표로 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사직으로 물러났습니다. 고모의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고모가 완전히 일을 내려놓고 쉬기를 권했지만 고모는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평범한 이웃집 아줌마 같았지만 고모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회사를 더 많이 성장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소개팅을 하면서 상대 남자들에게 은혜 씨의 집안에 대해 대충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은혜 씨보다는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웃긴 것은 은혜 씨가 사귀자고 하지도 않았고 결혼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도 그들은 마치 결혼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이었지만 은혜 씨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소개팅은 한두 번 만나고 많아야 3번 만나고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은혜 씨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의 소개팅은 사양한다고 말하고 더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은혜 씨의 집안 사정도 잘 알고 고모와도 안면이 있을 정도로 친했습니다. 은혜 씨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했던 친구는 그녀가 더 이상 소개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고모에게 알렸습니다. 고모는 대체 이유가 뭐냐며 은혜 씨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구가 그러더라. 너 이제 소개팅 안 한다고 했다고. 원래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든 법이야. 만날 때까지 소개를 받아야지. 몇 번 하다가 관두면 어떻게 해? 다들 우리 집에서 자기네 얼마나 돈 대줄 수 있는지 그 계산만 하는 걸. 그게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내가 좋겠어? 다들 너무 잘나서 사람 사귀는 법을 못 배운 건지. 너무 별로야. 그럼 고모 친구가 남자 소개시켜 준다는데 그 사람 만나볼래? 됐어. 난 싫어. 고모, 이제 진짜 질리려고 해. 그래도 한 번만 더 만나봐.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나이도 성격도 너랑 잘 맞을 것 같대. 고모가 사진 봤는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키도 크고 듬직해 보이는 게 너랑 딱 서 있으면 아주 그림이 되겠어. 이 사람한테는 우리 집 이야기 자세히 안 하고 만나보자. 응. 고모 면도 좀 세워주라. 친구가 부탁하는데 차라도 한 잔 마셔봐. 어휴, 그래, 알았어. 그럼 진짜 집안 얘기 안 하고 만나보는 거다. 알았어. 가서 만나기나 해. 고모가 옷 사줄까? 그렇게 고모는 은혜 씨를 아이 달래듯이 다독이며 선자리에 내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고모가 말한 것처럼 인상도 듬직하고 좋았고 소탈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처럼 잘난 척도 하지 않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몇 번이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은혜 씨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고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혜 씨가 봐왔던 사람들과는 결이 많이 달랐고 남자는 그녀에게 푸근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은혜 씨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고 6개월이 채 안 돼서 남자로부터 프러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씨는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37살까지 결혼 안 하려고 했거든. 오빠는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지? 굳이 왜 그래야 되는데? 너 나 싫어? 그런 거 아니면 결혼하자. 너도 결혼 전제로 나 만난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 물론 우리 집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집안이라 내세울 건 없긴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냐? 은혜 너네도 그렇고 우리가 남다르게 산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그저 순리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 사귀고 결혼하고 평범하고 따뜻하고 오순도순 사는 거 그게 제일인 것 같아. 은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소박한 인생관을 가진 남자의 말은 은혜 씨를 감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다 자기가 가질 것을 생각해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으니까요. 은혜 씨는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고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혜 씨는 고모에게 상견례 때에도 집안 사정을 알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네가 하도 집안 얘기하지 말자고 해서 나도 친구한테 신신당부하긴 했어. 그 집에서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 툭 터놓고 알 건 알아야지. 근데 요새는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늦게 하는 거 알아?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내가 경우 오빠를 의심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고모가 이사라는 거. 우리 아빠가 원래 그 회사 창업자라는 거 몰랐으면 좋겠어. 우리 돈 있는 거 알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사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대. 알았어. 네 말대로 해 그럼. 그래도 경호 걔는 좀 다르지 않겠니? 나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도 믿음직해 보이던데. 하긴 그렇다. 사람을 어떻게 겉만 보고 다 알 수 있겠니? 네 마음 편한 대로 하자. 사회생활을 오래 한 고모라 그런지 사람에 대해 딱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으시는 고모의 태도에서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고모도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걸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은혜 씨는 상견례 후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한테는 고모가 부모님 대신인 거 알지? 그럼 알지. 네가 니네 가족 이야기 다 해줬잖아. 대단하신 거지. 이렇게 조카를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셨잖아. 게다가 대기업 직장까지 다니고 말이야. 맞아. 고모 진짜 대단하시지. 그러니까 오빠도 우리 고모한테 잘해줘. 나 다른 거 안 바라는데 고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 그래서 고모한테 자식 노릇하고 싶어. 그래, 내가 그런 걸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 근데 결혼하고도 너무 가까이에 살면 서로 더 싸우지 않겠어? 고모도 나도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봐서 그럴 일 없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나 오빠만 괜찮다면 내 앞으로 된 42평형 아파트에서 고모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앞으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정말이야? 맞아. 뷰도 앞이 탁 트여서 괜찮아. 설마 한강 보이는 그런 데야? 어라, 만나보네. 남자친구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실 남자는 얼마 전부터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은혜 씨가 돈을 합친다고 해도 두 사람 다 회사에서 먼 곳의 좁은 아파트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씨가 한강 보이는 곳에 42평형이 있다고 하자 남자는 화들짝 놀라면서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응, 나한테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살면 될 것 같아. 대신 고모도 같이 살았으면 해. 아, 그래. 그럼 그 문제 생각해보자. 그나저나 정말 잘 됐다.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은혜, 너 생각보다 더 야무지구나. 어떻게 그런 집을 마련한 거야? 대단한데. 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기신 거야. 그래서 고모도 안 건드리고 그냥 두신 거지. 그렇게 나 생각해주는 고모니까 오빠도 이해하지. 몸이 안 좋으셔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야. 정말 고모랑 살 수 있게 해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것을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비교되었고, 은혜 씨는 결혼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던 중 어느 날 남자가 은혜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은혜야, 이거 네가 고모님 모시고 살자고 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고모님은 수입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연금 같은 거 받으셔. 실은 니네 형편이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고 눈치는 챘어. 니네 빌라라고 해서 일반 빌라 생각했는데 부촌에 있는 그것도 정원까지 따로 달린 단독주택 같은 데일 줄은 몰랐거든. 근데 그게 다 네가 번 거나 네 앞으로 된 부모님 유산일 수도 있겠더라고. 아버님이 네 앞으로 아파트 남겨놓으셨다고 하니까 말야. 그래서 너 아니면 고모님 생활 안 될까봐 그런 건가 해서 말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이런 건 솔직해도 되잖아. 우리 집은 네가 와서 본 그대로야. 아빠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 있는 34평형 아파트 자가이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이신 거. 지금은 아빠 연금 받으시고 고모도 고모부가 남겨주신 거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좀 잘 사셨대. 그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으셔. 같이 살자고 하는 거 고모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하긴 했어. 고모 혼자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 서로 불편하다고. 근데 내가 마음이 안 그래. 오빠,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고모한테 아들처럼 효도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 그 말 듣고 그때부터 고모랑 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결심한 거였어. 실제로 남자는 인사 왔을 때 고모에게 아들로 생각해 달라며 은혜 씨와 같이 효도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고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워하며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아, 그랬었지. 내가 그때는 좀 오버를 했던 감이 있네. 오버? 그럼 그 말이 전부 빈말이라는 거야? 그럴 마음도 없는데 결혼 승낙 받으려고 그랬단 거야? 은혜 씨는 남자의 반응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런 뜻은 아니고 농담이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난 그런 말에 예민해.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진심 가지고 장난치는 말은 하지 말아줘. 은혜 씨가 정색하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은혜 씨가 만났던 남자들이 다들 돈만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녀는 가벼운 빈말조차도 싫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은혜 씨를 좀 이상하게 보기는 했지만 은혜 씨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다음에도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세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는 은혜 씨의 고모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금세 표정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모든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은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은 은혜 씨나 고모가 고모의 친구로부터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저 평범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범함보다는 어려운 쪽에 가까웠습니다. 혼수 준비 때문에 한 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따로 만났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은혜 씨가 집을 해오는 것에 대해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 경우가 복이 많나 보다. 이렇게 아파트까지 갖고 있는 색시를 얻을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집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하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은혜 씨의 손을 덥석 잡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혼수 그거 반반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 형편이 혼수도 넉넉하게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애 아빠 재작년 암 수술하고부터 계속 돈이 쪼들리거든. 물론 보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아직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네, 그래요. 그렇게 하죠. 아, 정말 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니 내가 말하기 편하구나. 있지. 우리 예단은 그래도 구색을 좀 맞춰줬으면 해. 집도 네가 해오고 혼수도 반반 하자는데 예단 이야기한다고 네가 싫어할지 모르겠다만 이건 문제가 다르잖니.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말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끝에 자기네 예단은 잘 챙겨달라며 쪽지까지 준비해 은혜 씨에게 건넸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는 은혜 씨에게 고모와 자신들이 함께 사는 것을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지금 좀 위축돼 있으니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 쪽지에 적힌 예단 목록을 보고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가 아파트가 있고 고모 역시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 뭔가 한껏 은혜 씨 가족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헤어진 후 저녁에 은혜 씨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은혜 씨는 그날 연차를 냈고 남자친구는 회사가 끝난 후 은혜 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녁을 먹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은 더욱 신나 보였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결혼하는데 사돈딸 집에서 그렇게 예단을 잘해서 보냈다고 자랑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기가 많이 죽어 있었거든. 근데 오늘 내가 두말 없이 예단 목록 적은 거 가져갔다고 되게 좋아하셨어. 내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은혜야. 나 너 만나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회사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데로 출근할 거야. 그래, 잘 됐네. 근데 오빠도 잊지 않았지. 우리 고모랑 같이 살기로 한 거. 그래서 고모 가구도 새로 사려고 해. 그건 나 혼자 사러 갈까? 은혜 씨의 말에 남자친구는 당혹스러워하더니 먹던 것을 입 밖으로 뱉을 뻔했습니다. 뭐? 너 그거 진심이었어? 그럼 내가 빈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오빠는 그럼 내가 빈말하는 줄 알고 생각해보자고 한 거야? 오빠 그때 분명 웃으며 고개 끄덕였잖아. 아, 아니야. 그럴 리가. 그냥 확인해 본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고모님인데 같이 살고 싶은 거 당연해. 고모가 몸도 안 좋으시니까 말야. 고모님은 여전히 싫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같이 살자고 할 거야. 지금은 다만 한 1년만이라도 같이 살았으면 해. 그만큼 몸이 안 좋으시거든. 에휴, 얼른 나아지셔야 할 텐데. 그래야 너도 마음 놓고 다른 일 하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자신이 옮기게 된 회사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회사를 옮기게 된 것은 은혜 씨의 고모가 힘을 써서였습니다. 지금 직장보다 고모의 회사가 조건이 더 좋았고 마침 경력직 모집 기간이어서 고모는 남자친구에게 이력서를 넣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현재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말해 남자친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줬습니다. 전 직장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오르며 상여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이 나서 아주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하긴 내가 언제까지 지금 회사에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 은혜, 너 진짜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드디어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딱 그때 네가 나랑 결혼하게 됐잖아.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은혜 씨는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지만 일단은 잘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모가 조카 사위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한 일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은혜 씨는 그런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고 고모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예단을 다 마련해 보내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모가 준비해준 명품 미니백을 들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하고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패션쇼 하듯 거들먹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신부인 은혜 씨보다 더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식장 직원과 매니저가 신랑 어머님, 신부보다 뒤에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은혜 씨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고모도 그저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을 마치고 은혜 씨와 남편은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결혼식 후에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며 피로를 풀고 신혼여행을 떠나지만
남편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묵는 돈이 아깝다며 바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은혜 씨는 어차피 하루 호텔에서 쉬나 비행기에서 자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남편은 비행기에 타자마자 창피할 정도로 큰 코를 골며 잠들었고 나중에는 승무원이 와서 남편을 깨울 정도였습니다. 승무원이 깨우자 남편은 성질까지 냈습니다. 은혜 씨는 그때까지 보아온 남편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남편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을 때도 남편은 자기 캐리어만 찾아서 먼저 나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캐리어 2개 중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은혜 씨는 무거운 캐리어 2개를 질질 끌며 남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빨리빨리 좀 움직여. 이렇게 늑장 부리면 호텔에 언제 도착하냐? 얼른 짐 풀고 나가야지. 그럼 오빠가 이것 좀 들어. 나 너무 무겁단 말이야. 야, 바로 요 앞에서 택시에 실을 건데 뭐가 무겁다고 그래? 연약한 척 좀 하지 마. 그 후로도 호텔에서도 남편은 5만 가지 잔심부름을 모두 은혜 씨에게 시켰습니다. 프런트에 연락하는 것은 물론 쇼핑하고 생긴 비닐봉투나 포장지 버리는 것도 쓰레기통 몇 발자국만 가서 버리면 되는데도 남편은 그저 어지르기만 했고 은혜 씨에게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좀 치워. 바로 테이블 아래에 휴지통 있는데 거기다 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너 혹시 이런 일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결혼하면 뭐든 공평하게 해야 되는 법이야.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거 치워야 되면 알아서 치우는 거. 그게 공평한 결혼 생활 아니겠어? 그러니까 오빠 눈앞에 있는 거 오빠가 치워. 왜 굳이 옷 정리하는 나더러 하라는 건데? 오빠 말대로라면 집에 가서도 공평하게 오빠가 빨래도 하고 청소랑 요리도 할 거지.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야, 아무데나 좀 갖다 붙이지 마. 되게 따지고 드네. 은혜 씨는 남편의 어머니가 예단 목록을 내밀었을 때 느꼈던 불편한 기운을 다시 느꼈습니다. 신혼여행 기간은 12일이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사사건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별것 아닌 일에 삐지기까지 했습니다. 은혜 씨는 신혼여행 와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먼저 말 걸고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듬직하고 편안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은 사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가득한 속 좁은 남자였습니다. 은혜 씨는 싸우고 싶지 않아 계속 대화로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일이 12일 동안 반복되었고 은혜 씨는 결혼하고 하루도 안 돼 변해버린 남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혜 씨는 이틀 후에 회사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집 안 청소를 미리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사이 게임을 하거나 주식을 하겠다며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판을 들여다보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남편이 연봉이 오르고 여유가 생기니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위험한 부류라며 은혜 씨는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의 열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고모를 모셔 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혜 씨는 남편이 고모와 함께 산다는 약속도 딴소리를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먼저 말을 꺼내려나 기다리며 사흘 정도 지켜보았지만 남편은 고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흘째 되던 날, 은혜 씨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고모 모셔와야지. 내일 내가 고모네 먼저 갈게. 오빠도 고모네로 올래? 그러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왜 이래, 진짜? 니네 고모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장난 아니고? 아니, 고모님 멀쩡히 혼자 생활 잘하시는데 여기를 왜 데려와? 우리 신혼이야. 이제 막 결혼했다고.
어떻게 여기로 고모님을 모셔올 생각을 해? 분명히 약속했잖아. 결혼하고 이 집에서 고모랑 같이 살기로. 그러기로 하고 이 집에서 사는 거야. 오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난 그런 적 없어. 너 제정신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관대하고 봐주고 넘어갔대도 그렇지. 남자가 처가 식구랑 어떻게 같이 사니? 우리 엄마 알면 난리나. 안 그래도 내가 공동명의도 안 해주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나 불쌍하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마누라 고모까지 들어온다고 해봐.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고 하실 거야. 집 했으면 혼수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반반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오빠, 분명히 오빠가 약속한 거야.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핑계밖에 안 돼. 고모랑 같이 살기로 한 거는 팩트라고. 팩트 같은 소리 한다. 밖에 나가서 다 물어봐. 이런 상황을 어떤 남자가 이해하는지. 오빠 이러려고 어머니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리고 네 명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그렇게 안타까우셨으면 우리한테서 예단은 뭘 그렇게 많이 받아갔대? 그런 거 자존심 세우시는 분 치고는 너무 뻔뻔하던데. 너 우리 엄마 보고 뻔뻔하다고 했냐? 예단은 당연히 여자 집에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뻔뻔하다고 하면 안 되지. 오빠, 혹시 내가 생각보다 돈도 있고 하니까 결혼할 형편도 안 되면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일단 이런 한강 보이는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지르고 본 거냐고? 은혜 씨의 말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랬으면 어쩔 건데? 너 결혼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나랑 안 살겠다 그러기라도 할 거야? 야, 이미 나랑 결혼한다고 일가 친척의 친구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불러다 결혼식까지 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이제 우리 부모가 네 가족이야. 한치 건너 고모 생각은 좀 그만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생각해. 고모 절대 못 모셔오니까 알아서 해. 네가 자주 찾아가라고. 은혜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은혜 씨가 그런 결심을 한 줄도 모르고 거실로 가서 TV 화면에 게임기를 연결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고모 안 모실 거야? 야, 너 말귀 못 알아들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오빠 무서운 거 없나 본데. 오빠 잘 생각해. 너나 잘 생각해. 혹시 이혼 그딴 거 얘기하려고 그러냐? 허이구, 결혼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너 이상한 소문 나기 딱 좋다고. 결혼하고 바로 파토 내는 너를 누가 거들떠보겠냐?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다음 날 은혜 씨에게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서 내고 오라며 신분증에 인감증명까지 다 건네주었지만 은혜 씨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다니게 된 회사가 은혜 씨 아버지가 창업한 회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일단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고모에게 들이닥치면 고모가 너무 놀랄 것 같아 참은 것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남편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은혜 씨는 회사에 병가를 낸다고 연락하고 바로 고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비행기에서부터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모는 예상보다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고모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한 것보다 은혜 씨에게 거짓말하고 막대했던 것에 완전히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모는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바로 와 달라고 했습니다. 가자. 은혜야, 내가 안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널 째려보면서 말하는데 내 마음이 다 불편했다. 네가 집도 장만하고 혼수까지 반반하는데 자기네 예단 주르륵 해달라는 거 보면서 설마 했는데 그 어머니 결혼식장에서 하는 행동 봐라. 나 그거 보면서 조카 사위는 괜찮을지 솔직히 걱정스러웠는데 역시나구나. 나 이놈 당장 망신줘야 내 속이 풀리겠어. 어디 감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한테 그렇게 해. 고모는 은혜 씨를 딸이라고 하며 그녀의 손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혜 씨와 고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고모가 이사로 있는 회사, 은혜 씨의 아버지가 창업한 남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고모는 회사로 가는 길에 대표님에게 연락해 남편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지 자세히 물었고 은혜 씨에게 한 행동과 시어머니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은혜 씨 집안과 막역한 사이였기에 그런 이야기를 모두 들어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회사가 도착하자 은혜 씨와 고모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남편의 부서가 대표실로 가는 복도 옆에 있는 전략팀이었기에 남편은 은혜 씨와 고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복사기 앞에서 무언가를 카피하다가 은혜 씨와 고모를 발견하고는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은혜 씨를 밀어내며 되돌리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내가 고모랑 같이 안 산다고 했다고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라고 그래? 어? 이래봤자 너랑 고모만 망신 당하는 거야. 알기는 알아? 너도 회사 다니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고모 모시고 돌아가. 이런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고모님도 그렇지. 이렇게 무작정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 참나. 이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그 순간 뒤에서 고모가 나타나셔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우리 은혜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고모의 무서운 목소리에 남편은 놀라서 은혜 씨 곁에서 물러났고 고모는 은혜 씨를 데리고 대표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쫓아오다가 비서에게 제지당해 문 앞에서 막혔고 전략팀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전략팀장이 은혜 씨를 보고는 목례를 했습니다. 고모와 은혜 씨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전 회사 동료들에게만 청첩장을 돌려 결혼식에 전략팀 동료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대표님만이 은혜 씨 결혼식에 참여했지만 남편은 대표님의 얼굴을 잘 몰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표님은 직접 문을 열고 은혜 씨와 고모를 맞아 주었습니다. 어우, 김이사 기다리고 있었어. 은혜도 들어와라. 대표님이 고모와 은혜 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반면 남편에게는 냉정하게 말하자 남편은 완전히 굳어버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미 고모에게 이야기를 들은 대표님은 그동안 남편이 일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아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은혜 씨를 알아본 전략팀장을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아니, 박경우 씨가 문제를 좀 일으켰다고 하네. 기획팀하고 같이 외국 기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우리 기획안 PPT가 아니고 주식 거래 화면을 띄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기 직전까지 주식 들여다보다가 실수를 한 거지. 바로 수습하기는 했지만 그때 그 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결국 박경우 씨 빼고 팀장하고 다른 직원들이 사과하고 일 진행했다더군. 나는 그래도 전에 회사에서 평이 나쁘지 않길래 은혜 신랑 될 사람이라고 이력서 보고 뽑았는데 그럼 그 일 어떻게 됐어? 결론 난 거야? 수주는 우리가 못하게 된 건 맞아.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 그거 문제 삼아서 내보내지. 혹시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나 저놈 이대로 못 둬. 우리 은혜 속이고 신혼여행 때부터 속 썩인 놈이야. 어떻게 된 남자놈들이 하나같이 다 돈만 보고 달려드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지. 돈 보면 안면 싹 바꾸고 그러니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고모와 대표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신 듯 보였습니다. 고모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고모의 친구는 전화로 은혜 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오자 남편은 저만치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와 고모가 이야기하는 동안 팀장에게 무언가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은혜 씨와 고모 앞에 다가오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진짜 실수했어. 미안해. 아니,
고모님이 이사님이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여기 창업자이신 줄도 모르고 다 무지해서 생긴 일이니 한 번만 용서해줘. 고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응. 할 말 없어도 괜찮네. 그러니 당장 은혜 아파트에서 네 짐 가지고 나가. 네 돈 들여서 산혼수도 다 갖고 나가. 우리 그딴 거 필요 없거든. 아니, 그래도 딸처럼 아끼시는 조카가 결혼하자마자 이혼녀 되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무리 화나셔도 좀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우리 회사 이사님답게요. 자네 지금 나 가르치나? 원참. 고모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네가 말해봐. 네가 이혼녀 되니? 아니, 오빠. 나 혼인신고 안 했어. 나 결혼 전부터도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할 생각이었거든. 내가 분명히 신분증하고 인감 줬잖아. 근데 안 했다고? 그러게, 나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가자고 하지 그랬어. 그렇게 나만 부려먹지 않았으면 나도 마음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여기로 데려오자고 한 것도 장 이사님이었어. 나는 자네 같은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자네는 우리 회사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부터 쳤더군. 그것도 그렇고 자네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할 것 같아서 자네 징계 문제 논하기로 했네. 그러니 집에 가서 기다려. 그 말에 남편은 덜덜 떨더니 자리를 떠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고모와 은혜 씨를 쫓아갔습니다. 은혜야,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안 그래? 박경호, 너 나한테 이혼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지? 너 나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했잖아. 나는 아닌 건 빨리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는 결혼식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조짐 보였고 신혼여행 때부터 아주 개판이었어. 네 짐 안 빼면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바로 다 빼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와 은혜 씨의 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었습니다. 은혜 씨는 한 보름간 남편이 폭군처럼 군 것을 생각하며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본 모습을 다 봐 버린 은혜 씨는 정이 다 떨어졌고 만에 하나 남편과 같이 산다고 해도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남편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은혜 씨는 실제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의 짐을 모두 정리해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은혜 씨는 자신의 짐도 챙겨 고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물론 다 바꾸고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정리하는데 복잡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집에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은혜 씨와 고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사람 됨됨이를 운운했지만 고모는 집까지 해간 며느리한테 예단 목록을 그렇게 보내는 건 사람 됨됨이냐며 따끔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고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예단 다 돌려달라고 하자 그때부터는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결국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씨는 남편과의 아주 짧은 인연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었고 예전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결혼이 쉬워졌고 은혜 씨는 몇 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벌써 5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 후로 고모는 은혜 씨에게 결혼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그 일을 통해 중요한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게 되더라도 성급하게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은혜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은혜 씨가 현명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